반갑습니다.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이제 일요일 해외 축구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뭐 세리아 경기 많고 라리가에서도 몇 경기 다뤄볼 거고 EPL의 빅매치 맨시티나 첼시라든지 그리고 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. 고배당에 맛있는 대회고요. 자, 첫 경기는 일단 라치오 대 나폴리부터 갑니다. 일단은 저는 매번 요즘 라치오의 언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12경기 연속으로 지금 언더가 진행 중입니다. 쭉 보면은 지금 10경기 그리고 이어서 여기 2경기까지 최근에 12경기 연속 언더예요. 그리고 이제 나폴리도 최근에는 5경기 모두 다 언더죠. 시원시원한 맛도 없고 한창 얘네들이 막 네레스나 회일룬 이런 애들 폼 좋을 때나 미들라이커 맥토미니 폼이 또 좋을 때 그때는 무서웠는데 지금 앙기사가 차출당한 것도 있고 심지어 나폴리는 이제 후반기에 영입이 또 금지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. 그래서 전 나폴리가 좀 맛이 없는 상황이라 생각하거든요. 이게 맞대결로도 지금 올 시즌에 나폴리가 꽤나 높은 순위가 있지만은 맞대결로도 그전에는 나폴리가 상당히 라치오한테 강했었는데 23년부터는 라치오가 원정에서도 3연승에다가 홈에서도 1승 2무 합 4승 2무로 나쁘지 않아요. 근데 이게 라치오도 약간은 타격이 있는 게 얘네들이 이제 전반기에는 영입을 금지를 당했다가 후반기에는 그게 풀렸는데요. 이번에 센터포워드 타티 카테너스를 웨스트햄으로 보냈습니다. 웨스트햄이 지금 리그에서 위기다 보니까 좀 애들 많이 샀는데 타티를 보내버렸거든요. 개인적으로는 뭐 올 시즌에 부상도 많았고 했지만 작년에는 나름대로 좋게 봤는데 현재 라치오의 지금 공격수도 뭐 당장 블라유디아도 지금 차출이 된 상태이기도 하고 라치오가 저는 센터포워드가 굉장히 약하다고 보이거든요. 아마 떠나기 전에 라치오가 향후 이제 공격수가 없는 상황을 위해서도 타티가 아마 못 뛸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전 이것도 언더에 힘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. 일단은 언더를 우선시할 것 같고 무승부도 괜찮게 보겠습니다. 라치오가 프렘 받았으면 그거대로도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은 피오렌티나 대 크레모네세입니다. 피오렌티나가 저번에 1승을 거뒀는데 그 경기는 우디네스의 골키퍼가 일찌감치 퇴장을 당한 경기였다. 그러고 나서 바로 또 파르마한테 졌습니다. 수비가 워낙 구렸고 공격에서는 찬스가 몇 번 있었지만 딱히 막 피렌체가 억울할 만한 경기는 아니었어요. 피렌체가 참 별로란 생각이 있고 뭐 크레모네세도 저는 얘네들이 승격팀들 중에서는 제일 낫다. 제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고 요즘에는 사실 승점상으로 좀 드랍을 한 편이기는 해요. 그래도 피오렌티나랑은 승수 차이가 4승이나 난다. 전 이건 피렌체를 딱히 뭐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없는데 홈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프렘 받은 것 같군요. 크레모네세가. 그러면은 나는 크레모네세 프렘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배당도 그렇고. 딱히 저는 피오렌티나를 얘네들이 뭐 그동안 많이 못 이겼다고 해가지고 올려칠 부분이 많다고는 생각은 안 드네요. 이게 그동안 좀 크레모네세는 승격도 많이 못했었고 옛날에 막 90년대 잠깐 올라왔다가 뭐 2020년대에 몇 번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맞대결상으로는 엄청 약하긴 한데 마지막 승리가 뭐 1929년이라네요. 뭐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별로 뭐 쓸모는 없는 것 같고 저는 현재 피오렌티나는 그렇게 높이 볼 전력이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. 다음으로 베로나 대 토리노입니다. 베로나가 이제 무슨 클럽에서 탈출한 다음에 2연승으로 괜찮거든요. 근데 뭐 이후에도 이런 뭐 뽀록성이라든지 경기력은 별로라고 했는데 바로 직전 밀란전에선 수비적인 약점이 아주 많이 보였었습니다. 그리고 토리노는 중원에 이제 블라시치 이 친구가 6경기 연속으로 득점에 관여를 하면서 공격을 주도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 팀 내부적으로는 약한 수비랑 함께 딱히 뭐 수확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. 그래서 어쨌든 토리노가 약간이나마 위급이라고 봐야 되긴 하는데 이게 맞대결상으로는 두 팀 다 이렇게 좀 어느 한쪽이 승리를 많이 가져가지 못했어도 토리노가 우세한 부분이 있습니다. 2018년 베로나 원정에서 패배한 이후로는 5승 7무로 상당히 좋은 분위기가 있고 최근에 20 맞대결 중에서 무승부가 11번이나 있거든요. 지금 뭐 딱히 토리노가 수비에 좀 약세가 있다는 것도 함께 저는 뭐 무승부 같은 거 보기에 나쁘지는 않고 토리노가 원정에서 프렘 받았으면 저는 프렘대로도 메리트는 있다고 보이네요. 그리고 이 경기는 뭐 언더보다 저는 약간 오바를 생각하는 매치긴 한데 그거보다는 그냥 토리노 1프렘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. 그 다음에 인터밀란 대 볼로냐 경기인데 이게 종종 볼로냐가 인터밀란을 혼낸 적이 좀 있었어요. 이게 인터밀란을 맞대결상으로 그다지 편하진 않다. 이게 빨간색이 이제 인터밀란 기준인데 생각보다 볼로냐가 잘 싸워온 게 보이죠. 당장 가장 최근 수페르코파에서도 승부차기로 볼로냐가 올라갔습니다. 작년에 말미 때도 인터밀란이 볼로냐 원정 가서 져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승 기운이 확 꺾였었거든요. 제가 저번에 말했던 인터밀란 올 시즌 상위권 팀들한테는 굉장히 승률이 좋지 않고 오히려 하위권은 되게 잘 잡았는데 지금 볼로냐가 이제 6위에서 10위 구간에 해당하거든요. 여기 팀한테 뭐 승률은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정도가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건드려서 뭐 좋을 건 없다고 보는 경기이긴 합니다. 뭐 인터밀란이 이길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높겠지만 홈이니까 저는 약간은 좀 망설여지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 고배당을 보기에도 적절한 것 같지는 않아서 저는 뭐 인터밀란 승만 그냥 살짝쿵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은 레알 마드리드 대 베티스 경기인데 이게 베티스 쪽에서 약간은 좀 차출이 있습니다. 소피앙 아라와트, 박한부, 에자줄 이 정도면은 차출 공백이 꽤나 큰 거긴 하거든요. 레알 마드리드 이제 휴식기 직전에 세비야한테 2대0으로 이겨가지고 그동안 막 햄무가 엄청 많았었는데 막 편한 승리가 많이 없었는데 그게 끝나긴 했어요. 근데 이제 베티스도 늘 레알 입장에선 까다로운 상대였었습니다.
베티스가 이제 2017년이나 2019년 호날두가 살아있을 때도 두 번이나 산티아고 베르나베에서 원정승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후에도 베르나베 원정 가가지고 3무 2패였었습니다. 2패 중에서 마이는 또 한 번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최근 맞대결이나 이런 거를 레알이 딱히 편하지는 않은 것 같고, 근데 올 시즌도 베티스가 막 그리 나쁘진 않은 시즌입니다. 이게 레알은 제가 매번 햄무가 굉장히 많다고도 했었고, 이 경기는 베티스의 2프렌도 배당이 괜찮거든요. 그러면 나는 베티스의 2프렌은 우선시하고 그 다음으로 뭐 1프렌을 보겠다. 이게 휴식기를 갖고 나서 바로 다음 경기여서 약간은 뭐 체력적인 부담도 덜하기 때문에 그런 게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은 저는 뭐 레알을 그렇게 많이 높이 보지는 않을게요. 자, 그 다음으로는 알라베스 대 오비에도 경기입니다. 이게 라리가 최저 득실 2등. 알라베스가 올 시즌에 14득점 2실점으로 34점밖에 안 났고요. 오비에도는 33점으로 공동 1등입니다. 바이에카노랑 같이. 그리고 최저 득점이기도 해요. 7득점밖에 없습니다. 일단 뭐 이런 거부터가 언더가 상당히 맛있다는 소리인데, 오비에도는 지금 11경기째 승리도 없어요. 근데 이게 알라베스 오늘 경기 또 홈 경기인데 얘네가 원정은 되게 처참하거든요. 원정은 1승 1무 6패로 오비에도랑 동급이지만은 홈에선 4승 2무 3패. 격차가 좀 있는 편입니다. 그래서 그냥 뭐 햄무를 우선시한 이런 뭐 고배당 각도 그 정도로 내보낼 것 같아요. 아마 언더는 배당이 되게 안 나오겠죠. 소시지랑 꼬마는 그냥 저는 이게 꼬마가 원정 영 별로긴 한데, 이게 소시지 쪽에서는 뭐 핵심급인 수벨디아나 고로차텍 이런 애들이 공백이 좀 있더라고요. 중원 쪽이나 수비 쪽에. 그런 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하다. 그냥 고배당 살짝 보고 싶은 뭐 그런 경기였는데 애매합니다잉. 다음으로는 이제 맨시티 대 첼시 경기입니다. 빅매치가 하나 있는데, 아스날을 맹추격하던 맨시티가 썬더랜드랑 비기면서 제동이 살짝 걸렸어요. 그래도 리그에서 홈에서만큼은 8연승을 달리고 있다. 이 중에 8연승 중에서 에버튼전 한번 빼고는 전부 이제 3골 이상을 넣고 있습니다. 그만큼 홈에서는 아주 뭐 압도적이라는 소리고, 반대로 첼시는 지금 불안하게 챔스 진출권에 있습니다. 리그 5등인데 마침 또 이제 마레스카 감독이 사임을 하게 됐어요. 지금 쿠쿠레라도 부상이고 카이세도도 경고 누적에 걸려 있습니다. 그래갖고 첼시가 맨시티를 상대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안 좋은 그런 위치에 있고요. 반대로 이제 맨시티는 로드리나 도쿠 이런 친구들 직전 경기 때 복귀를 했습니다. 뭐 여러 가지 뭐 차출이 있다곤 하지만은 저는 맨시티가 조건은 훨씬 더 나아 보이거든요. 그리고 이게 맞대결상으로도 지난 4시즌 동안 9승 2무로 맨시티가 상당히 강했었고, 홈에서는 6승 1무에 3마인이었습니다. 마인까지 내다볼 만하다는 소리예요. 맞대결상으로 리그 22경기 중에 그 중에 한 번 빼고는 맨시티가 모두 다 득점을 했습니다. 최근에 이제 홈에서의 연승 분위기와 함께 흔들리는 첼시라면은 저는 맨시티를 보기에 꽤나 나쁘지 않은 시기처럼 보이거든요. 네, 뭐 그 정도 데리고 가고 싶네요. 자, 그 다음 모로코 대 탄자니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입니다. 모로코는 이번 대회 개최국이고 철통 같은 수비를 자랑을 하죠. 월드컵 예선 8점 전승에다가 22득점 2실점. 또 그 당시에 탄자니아랑 같은 조였는데 그때 이제 홈이랑 원정 모두 다 마연을 했었고, 지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대회에서도 조별리그 같은 조였는데 그때도 마연을 했습니다. 탄자니아는 이번 대회 2무 1패로 승점 2점인데 토너먼트에 올라온 거예요. 얘네들이 조 3위 나라들 중에서 그 1, 2, 3등은 전부 다 승점 3점을 벌긴 했는데, 탄자니아는 승리도 없이 승점 2점 중에 그나마 이제 골득실이 좋고 다득점을 해가지고 올라온 거거든요. 그러니까 가장 자격이 없는 16강 진출국이라는 소리입니다. 그리고 모로코의 이런 좀 전적을 볼 필요가 있는데 얘네들 그냥 뭐 압도적입니다. 제가 쭉 보시면은 이게 2020년 이후부터 쭉 전적이거든요. 최근부터 쭉 먼저 보여드리고, 중간중간에 뭐 진 경기들도 몇 번 있지만 이거 전부 다 원정입니다. 쭉 보면은 그냥 엄청 강한데, 이 중에서 홈 경기인 경우에 2019년에 홈에서 가봉한테 한번 진 적이 있는데, 그거 외에는 이번 대회 홈 개최국이기도 하고 홈에서는 35승 6무 무패 중이거든요. 아예 뭐 적수가 없는 수준이다. 중간에 심지어 브라질을 홈에서 이긴 적도 있었습니다. 모로코가 이번 대회 때 분명 뭐 나랑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겠지만 탄자니아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다. 저는 뭐 헨승도 무난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은 남아공대 카메룬인데 둘 다 이제 월드컵은 가긴 갔지만은 예선이 조금 순탄치 않은 팀들이었습니다. 남아공은 조 초반에 나이지리아가 약간 불안하는 가운데 그때 5승밖에 없는데 겨우겨우 이제 진출을 한 거고, 카메룬은 심지어 이제 카보베르데한테도 밀렸어요. 얘네도 5승 4무 1패 승리를 많이 챙기진 못했다. 이랬는데 겨우 진출을 한 셈이죠. 둘 다 뭐 이번 대회 조도 사실은 좀 빡센 조였는데 거기서 뭐 2승씩은 했습니다. 네임밀레상으로는 카메룬이 조금보다 나은 수준이고 코트디부아라랑도 비기는 그런 면모도 보여줬었죠. 그래도 전통 강호의 느낌이 내는 팀이라는 건데, 남아공이 이번 대회 이제 사실점으로, 예선에서도 사실점이면 약간은 좀 안정성이 떨어져 보기도 해가지고 저는 뭐 카메룬을 좀 더 높이 보긴 하는데 뭐 헨승보다는 그냥 햄무가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약간의 오바 가능성 그런 것들도 내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라운드는 어제보다는 좀 더 기록적인 것들을 얘기할 만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, 근데 뭐 전날에 비해서는
아프리카 네이션스컵도 고배당의 맛은 없고 이런 것 좀 있네요. 어쨌든 뭐 라리가 같은 경우는 이제 휴식기 이후에 경기를 바로 또 치르는 거다. 변수가 있다. 뭐 그 정도도 좀 계산해야 될 것 같고. 자, 여러 가지로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 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